안녕하세요. 기업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제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라는 타이틀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과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 틈새 시장 안에 또 하나의 활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알게 됐잖아요. 당신은 그 모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썼는데 사실은 그게 1925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매트릭스 이론, 매트릭스 메커닉을 발표해서 상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왜 매트릭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이게 매트릭스 이론이 영화 매트릭스가 원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1925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물리학자들이 엄청 많았죠. 현대 물리학의 거장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은 좀 달라요. 그 양자 물리학의 또 토대가 되는 데 있어서 매트릭스 이론이 기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이 곧 매트릭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매트릭스에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첫 번째 세계관은 다중우주 이론이고요. 또 두 번째 세계관은 평행우주 이론이에요. 자, 우주라 그러면은 또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제 평평한 지구 이론을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눈도 사실은 어안 렌즈예요. 그런데 좀 더 큰 규모의 시너리, 경치나 이렇게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집중되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가을 하늘이 이렇게 큰데 높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왠지 하늘이 늘어진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각 효과 때문에, 원근법 시각 효과. 그리고 이제 하늘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베니싱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데 베니싱 포인트는 우리 눈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없을 수가 없는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왜곡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니싱 포인트가 이렇게 몰리면서 원근법이 이렇게 몰리면서, 여기 원근이잖아요. 이렇게 원근이잖아요. 네? 이거 손가락으로는 안 되겠다. 하여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원근이잖아요. 이렇게 원근이 되면서 이렇게 좁혀져 나가잖아요. 딱 몰리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그랗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시 효과를 이 눈 때문에 일으키는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세상은 우주 세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게 둥근 우주 이론이고요. 또 실체를 얘기를 한 게 평평한 우주 이론인 거거든요. 둘 다 이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근법이 답이라는 겁니다. 원근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법도 중요한데, 원근법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주, 평형우주, 다중우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트릭스 1은 모체, 그리고 혹은 어머니 여성의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장소, 그리고 또 뭐지,
행렬. 수학적으로는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매트릭스는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행렬은 뭐냐, 이렇게 우리 그 한자로 망 있죠. 망, 우물정자인 거예요. 그 망인 거예요, 망. 그래서 그 의미를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은 행렬, 모체, 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원조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아니라 원조가 있어요. 그래서 원조는 동양 쪽에서는 중국 보사 쪽에서는 단주가 원조예요. 단주의 아버지가 또 요임금이거든요. 그 요임금도 원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원래 신들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신들은 하나예요. 그게 이제 전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랑 이꼬를 하셔야 돼요. 이꼬를 북유럽 신화랑. 그러면은 요왕 단주가 있으면은 요는 그 이꼬르 북유럽 신화의 오딘인 거고요. 요가 오딘인 거예요. 단주가 누구냐? 소르인 거예요. 토르 영화 1편 기억나시죠? 거기서 단주한테 혼이 나요. 죄송해요. 말을 실수를 했는데, 예, 헷갈리니까. 단주한테, 예, 오딘한테 소르가, 엄청나게 혼을 나가지고 지구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단주도 요왕한테 혼이 나요. 그래서 왕위를 갖다가 요왕이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은 순임금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의 정설에 따르면은 요순우가 뭐 성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정설에 의하면은 비주류 정사에 의하면 역정사 아닌 뭐라 그래요? 비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단주가 원래 왕제인데 그 순임금이 악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까지는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는 게 아니고 이제 끊고, 그러니까 이게 또 수메르 문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메르 문명에서 거기에 진실을 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메르 문명에서는 엔릴이라는 신이 있죠. 이 엔릴이라는 신이 바로 또르인 거예요. 또르. 왜 또르라 그러냐면, 제가 이게 소르라고 하면 발음이 정확한 거거든요. 토르라고 하면은 부정확한 발음인 거고요. 미국인들은 소르라 그러지, 토르라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번개를 다루잖아요. 번개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맹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르가, 단주는 이제 거기도 번개를 다룬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인드라 망을 받아요. 인드라 망. 그럼 또 이제 힌두 신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힌두 신화로 가면은 인드라 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인드라 망은 또 어디서 나오냐? 불교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힌두교는 불교랑 약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세계관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드라는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왕. 그리고 브라흐마는 이제 범천왕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제 아누가 이제 천신이, 천공의 신, 하늘의 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엔릴이란 말이에요. 엔릴. 천둥 번개의 신. 그리고 또 배달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북유럽 신화에서는 배달은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수메르 문명에서는 엔키라 그러는데 엔키가 배달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같은 키라 그러죠. 키로 들어가죠. 키 발음으로 돌림자를 쓰죠. 그게 누구냐? 로키.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로키는 수메르 문명의 엔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망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매트릭스를 만든 자가 누구냐, 혹은 만들었다, 혹은 다루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그죠? 천신, 최초의 신,
그러니까 아누 혹은 오딘 혹은 요, 또 수메르 문명의 아누, 뭐 있죠, 누구 있죠? 다 얘기했나요? 하여튼 간에 뭐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환인이겠죠. 환인. 이제 환빠 이런 거 떠나가지고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고 그렇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랑 또 매칭되는 부분이 수메르 문명의 신화라 이게 있는 거고,